오늘은 노년에 속이 쓰리거나 소화가 안 돼 고생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약해져서 늘 속이 거북할 뿐만 아니라 위장 질환으로 속이 쓰리고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무얼 먹기만 하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니 마음 놓고 음식을 먹을 수도 없지요. 그러다 보니 영양 부족으로 늘 기운이 없고 기력이 딸립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늘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불편하거나 위염, 위궤양으로 고생하신다면 찹쌀을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찹쌀은 섭취 방법을 알고 드셔야 속병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기력이 솟구치는 효과까지 볼 수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되고 위장병이 있고 기력이 딸린다면 오늘 영상 꼭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년생활정보의 모든 것 조사전성시대입니다. 젊었던 시절에는 먹어도 배가 고프고 먹는 양도 많습니다. 또한 젊은 시절 돌을 삼켜도 소화를 시킬 것 같은 왕성한 소화력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식욕도 없고 늘 소화도 안 되고 먹는 양도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선 나이가 들면서 식욕이 떨어지는 이유는 미각세포 감소가 원인이고 늘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한 것은 소화를 시키기 위해 분비되던 위산과 소화액이 노화로 인해 감소하는 게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치아도 부실해 잘 씹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에는 섭취한 음식의 분해와 흡수 능력이 떨어진다고 했는데요. 거기다 노년에는 몸이 불편해 활동량도 줄면서 소화 능력이 더 감소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노화는 여러 가지 소화 장애를 일으키는 요소가 된다고 했는데요. 나이가 들면 식도 수축과 상부 식도 관략근의 장력이 감소하고 위벽도 얇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는 탄력성이 줄어들어 많은 음식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고 위산 분비가 감소해 위축성 위염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또 젊었을 때는 없던 소장에서 유당 불내성이 나타나고 특정 세균이 과도하게 성장하는 세균 과다 증식 증후군으로 복통, 복부 평만감, 체중 감소, 비타민 B, 철분, 칼슘 등의 영양 성분 흡수가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전에는 없던 노인성 변비가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노인성 변비는 노화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왜냐? 대장을 지나는 음식물 찌꺼기가 노화로 이동 속도가 느려지고 변이 채워졌을 때 직장의 수축도 감소하고 변비를 일으킬 약물은 많이 섭취하는데 신체 활동은 감소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노년층들이 소화기가 허약하거나 질병이 생기면 영양소 부족으로 늘 기운이 딸리고 피곤하게 된다고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노년 건강은 잘 먹고 소화 잘 시키고 잘 나오면 장땡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 온몸이 힘들게 되는 겁니다. 이때 늙어서 그러려니 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 노년 소화불량과 위장 질환에 놀라운 효능을 발휘하는 식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찹쌀입니다. 그런데 찹쌀은 소화불량과 위장 질환에만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찹쌀은 기운 딸리는 노년의 기력을 북돋아 팔팔하게 하는 놀라운 효능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 찹쌀이 어떤 성분이 소화를 촉진시키는 작용을 하고 위염과 위궤양에 도움이 될까요?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선 찹쌀은 따뜻한 성질이라 몸이 차가운 분들에게 적합한 식품이라고 했는데요. 또한 찹쌀에 함유되어 있는 프롤라민이라는 성분이 위점액 물질의 분비량을 50% 이상 늘려주는 효능으로 소화를 촉진해 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찹쌀에 함유된 트롤아민이라는 성분은 염증을 완화해 주는 성분으로 위염이나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과 속쓰림을 완화해 주는 효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찹쌀이 위점막을 보호하는 효능뿐만 아니라 흡착 효과가 뛰어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날마다 먹는 맵쌀에는 속쓰림을 완화해주는 트롤아민 성분이 없는 걸까요? 트롤아민은 맵쌀보다 찹쌀에 2배에서 4배나 더 많이 들어있어서 맵쌀보다 찹쌀이 속쓰림에 더 효과가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찹쌀은 속쓰림에 좋을 뿐만 아니라 위에 자극을 주지 않아서 소화 기능이 떨어진 노년층들이 섭취해도 소화가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위궤양이나 위염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찹쌀이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특히 수술 후 환자에게 찹쌀로 죽을 쑤어 섭취하게 하면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찹쌀은 기운이 없는 노년층들이 기력을 보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이유는 찹쌀의 구성 성분인 아밀로펙틴은 맵쌀보다 소화가 잘 되고 기가 허해서 발생하는 증상인 만성 피로, 야뇨증, 식은땀을 흘릴 때 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찹쌀을 노년에 꼭 먹어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찹쌀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노화를 막아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효능으로 각종 혈관 질환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뼈가 약해지는 노년에는 찹쌀이 뼈를 짱짱하게 해줍니다. 왜냐? 찹쌀에는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D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찹쌀은 칼슘이 뼈로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있습니다. 찹쌀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효능으로 변비를 예방해 줄 뿐만 아니라 변양을 늘려서 장에 독소가 쌓이지 않게 도와줍니다. 특히 배탈이 나고 설사가 나거나 속이 안 좋을 때 찹쌀로 죽을 쑤어 먹으면 큰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요. 왜냐? 따뜻한 성질의 찹쌀이 설사를 멈추게 하고 기력을 북돋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찹쌀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효능으로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낮춰주는 놀라운 효능을 발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특히 노년층들이 꼭 섭취해야 될 찹쌀은 어떻게 섭취하는 게 더 효과가 좋을까요? 옛날부터 찹쌀은 위가 약하거나 속이 쓰릴 때 죽을 쑤어 먹어왔는데요. 이렇게 죽을 쑤어 먹거나 찹쌀로 만든 인절미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또는 찹쌀로 밥을 해 드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위 건강에 도움이 되는 프롤라민은 열을 가하면 그 효능이 많이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으로 드실 때는 죽이나 찰밥, 인절미보다는 생 찹쌀가루를 물에 타서 마시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했는데요. 섭취 방법은 찹쌀을 약으로 사용할 때는 한 번에 30에서 50g을 물 1리터를 넣고 푹 끓여 마시거나 생 찹쌀로 가루를 만들어 가루약 먹듯이 공복에 하루 한두 번 한 숟갈씩 먹고 물을 마시는 방법이 더 효과가 좋다고 했습니다. 또는 생 찹쌀가루 한 스푼을 물 200ml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드셔도 됩니다. 생 찹쌀이 왠지 거북스럽다. 그렇다면 찹쌀밥을 꾸준히 드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노년에 꼭 드셔야 할 찹쌀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따뜻한 성질인 찹쌀은 열이 많은 체질은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한 당뇨가 있는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노년에 꼭 드셔야 할 찹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늘 기운이 없고 속이 더부룩하고 식욕이 없고 속이 쓰리다면 찹쌀로 죽을 쑤어 드시거나 인절미 또는 찹쌀밥을 꾸준히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노년 건강엔 찹쌀이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